안녕하십니까. 10월 17일 관심종목 보겠습니다. 지수로 먼저 보겠습니다. 미증시가 목요일날 장대 한번 뽑고 또 금요일날은 장대 음봉으로 좀 마감이 됐습니다. 폭락으로 좀 마감이 된 부분인데 5일선을 이탈시키면서 마감된 게 좀 아쉬운 흐름이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저점을 깰 거냐 아니면 다시 들어 올릴 거냐는 3일이면은 결정이 날 부분인데 수요일까지 제 기준에서는 수요일이에요. 수요일 기준으로 해서 5일선을 빠르게 회복하지 않으면 얘는 이 저점 깰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다우존스는 그래도 5일선을 이탈시키지는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희망을 좀 걸어보는 게 맞는 거고 크게 갈 이유도 없는데 너무 많이 빠져서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속을 보면 5일선이 이렇게 이제 돌고 있는 게 맞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지켜가면 좋은데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물가가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 우려, 금리 인상을 계속 이제 고강도로 올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런 현상이 좀 나오는 거죠. 하여튼 올해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번 11월 2일날 이제 FOMC가 있는데 그 전까지는 밑에 권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싶고요. 국내 주식 넘어가면 금요일날 분위기는 좀 괜찮았죠. 단기 이평선 위로 훌쩍 뛰어넘어가지고 요 그림이 참 이쁘게 잘 마감이 됐는데 미증시가 주저앉아서 만약에 또 이게 단기 이평선 밑으로 내려앉아서 시작하고 못 올라오면은 이거는 한 1, 2주 정도는 굉장히 좀 피곤한 장이 좀 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여기랑 거의 비슷한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급락하고 난 다음에 급락, 여기도 급락, 반등, 다시 주저앉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21선 이평선이 위에서 가파르게 이격을 벌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수렴 구간이 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21선이 이 위에 있잖아요. 근데 캔들이 내일 또 주저앉아 버리면 이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는 얘기죠. 일주일 가지고 모자랍니다. 만약 여기를 깨지 않고 여기서 왔다 갔다 그러면 한 열흘까지도 여기서 기는 흐름이 좀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를 안 깨주는 게 가장 좋고 일단은 그래서 그 기준은 나스닥이 3일 안에 수요일 안에 5일선만 좀 회복해주냐 안 해주냐 요거 가지고 판단하면 되고요. 뭐 내일 당장 깨져버리면 뭐 할 말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다우존스가 아직은 괜찮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가능성에 좀 무게를 두는 거죠. 근데 이제 요 기는 시간이 한 1, 2주 정도, 길면 뭐 한 열흘 정도, 짧으면은 뭐 수요일 이후에도 다시 들어올릴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근데 뭐 시장에 호재가 없어가지고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냥 종목으로 넘어갈게요. 금요일날 이제 3강 MNT 가지고 계신 분들 요거 한번 잘 챙겨보세요. 거래 정지. 여기 보시면, 큰 계약건이 하나 터졌죠? 3강 MNT 보시면. 그래서 거래 정지가 일시적으로 된 건데, 무려 7,051억 원. 어마어마합니다. 1년 매출액이 5천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7천억 규모의 공급 계약. 요거 가지고 대비 한번 빵 뜨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응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워낙 저평가이기 때문에 밀고 가셔도 뭐 상관없습니다. 너무 좋은 종목이라서. 자, 종목 넘어가고, 도화 엔지니어링은 제가 쌍바닥이라고 말씀드리고, 이제, 이날 목요일날 매수가가 좀 들어왔었던 부분이죠. 그리고 금요일날 좋은 흐름이 나온 부분이고 아직 기술적으로는 좀 더 올라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요거는 재료가 아직도 많이 첫 번째는 이제 재료는 그 네옴시티에도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15일날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하는 거 있죠. 그 25일 그때가 이제 재료가 좀 살아 있어서 좀 더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 내려오면 뭐 또 매수 가능한 부분이 있고 어쨌든 수익은 좀 잘 나왔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목표치는 아직 미달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뉴프렉스는 단타 수익이 좀 되는 부분인데 금요일날 잡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죠? 5,400원 5,400원이 한번 왔다가 여기죠. 여기 왔다가 딱 3% 정도만 장중에 한번 올리는 것 같아요. 3% 정도 3% 정도 올리다 이렇게 마감이 됐네요. 요거는 내일은 그냥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다른 걸로 좀 넘어가 볼게요. 도화 엔지니어링은 내려오면 또 매수가, 도화 엔지니어 지워버렸네. 이거 다시. 이거는 내려오면 다시 이제 찬스죠. 재료가 두 개가 큰 게 있기 때문에. 다시 그냥 그대로 갈게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자리에는
7,500원에서 7,900원 이렇게 잡고 보시면 쌍바닥은 왼쪽 공댕이 깨지면 손절이라 되죠. 예, 좀 넉넉하게 잡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재료가 큰 게 있으니까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내일 관심 있게 볼 거는 저는 이제 이 매매하는 이 키퍼 자체가 한번 조금만 좀 금요일날 유신이라는 종목 그리고 이제 네옴시티는 금요일날 이제 세아 특수강이 좀 굉장히 좀 셌었는데 이것도 좀 설명 좀 드려볼게요. 한미글로벌도 좋고 서로 이제 대장질이 수시로 바뀌니까 금요일날 이제 요거 이제 단타 매매 기법 이제 전수 받는 분들이 금요일날 했었던 부분이 요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자 금요일날 여기 장초반 이제 시가 이 파란색이 시가거든요. 시가 밑으로 주가가 왔다 갔다 하다가 시가를 완벽하게 나는 넘겼어라고 돌파했다라고 표현해주는 게 제 기준에서는 이 노란선이 넘어오면은 예, 여기서 이제 매수 사인 좀 나갔던 거고 기본 4% 단타는 나온다고까지 설명드리고 얘가 여기까지 올라오게 된 부분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해 드리면 여기서 단타를 들어가게 된 거죠. 여기가 손절가 되는 거고 시가를 완전히 돌파. 여기는 이제 속임수가 자꾸 나오죠. 근데 제 기준에서는 이게 명확히 있는 거라서 여기가 공략 포인트가 되셨던 부분이고요. 얘하고 금요일날 데모하고 예, 제가 보는 기준에서 완벽한 패턴은 딱 두 개 있었거든요. 데모도 보면 시가가 여기고요. 주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나중에는 얘가 이제 노란선이 쭉 올라오죠, 그죠? 올라오잖아요. 여기서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여기서 공략이 되는 거죠. 이것도 한 4, 5% 정도 그만 나온 부분이고, 요게 이제 시가 돌파하는 종목들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단타 매매 법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제가 여기서 보면은 요거 설명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 한번 해보세요. 예. 데모 먼저 설명드릴까요? 데모 지난번에 이거 재료 큰 거 있다고 설명드렸었던 부분인데 제가 이제 잡는 기준이 일반인들하고 좀 달라요. 저는 이게 노란선하고 검정색은 피보나치예요. 예, 피보나치 검정선 맨 밑에 10월 12일 날이 여기가 기준 양봉이 쓴 게 12일 날이죠. 저점에다 잡고 피보나치 한번 당겨 볼게요. 여기 이제 고점이 딱 찍어 보면 여기 고점 기준했을 때 0.382가 하나 둘 여기가 0.38 여기 써 있죠, 그죠? 예, 여기서 지지를 받았을 때가 강한 종목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를 지지받은 것을 무엇으로 이제 결정을 할 거냐를 이제 판단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로 오게 되면은 여기 딱 찍죠, 그죠? 그러면 이제 검정선하고 노란선이 붙었다가 서로 벌어지죠, 그죠? 이게 지지받았다는 표현이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반등이 들어오죠,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장중에 노리는 이렇게 노려도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기준 양봉을 저점으로 해서, 다시 가볼게요. 고점이 또 바뀌었죠, 여기로. 여기죠, 그죠? 한번 해볼게요. 딱 놓고 보면. 그 다음에 이제 0.382 자리가 하나, 두 번째 여기죠, 여기잖아요. 네, 금요일날 저가, 시가 바로 밑에, 여기가 딱 38이 찍은 거죠. 그리고 나서 시가가 넘어가게 된 거죠. 우리는 여기서 이제 사야 되는 부분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손절은 여기가 짧게 되는 거고, 그죠? 38이 자리. 자, 또 한번 가볼게요. 유신. 자, 유신을 보면, 자, 유신이가 기준 양봉이 10월 12일이죠. 이것도 10월 12일이죠. 가볼게요. 피보나치 가보면, 제가 재미난 거 보여드리고, 보시면, 여기다가 저점 여기니까, 여기 고가가 여기죠. 그쵸? 최고가가 딱 넣어볼게요. 나보면 0.382 두 번째 여기 써있는 0.382가 여기죠. 그죠? 예, 보시면 금요일날 최저가 여기 가서 딱 찍어버리죠. 예, 아니 여기 목요일날 종가로 찍어버린 거죠. 예, 딱 걸리죠. 여기서 딱 멈춰서 여기 정확하잖아요. 이 라인에 맞죠, 그죠? 그리고 나서 얘가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서 정확히 나는 이제 시가 돌파 이게 나온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보시면 매도가는 지금 피보나치 그걸 줄 아시면 피보나치를 잡는 게 제일 편해요. 그게 뭐냐면 피보나치가 0.38에서 반등이 들어오면은 이거는 그냥 좀 알고 보세요.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두 칸을 잡아요. 아래쪽에서 중간쯤에서 그리고 나서 얘를 갖다가 여기 저가에다 대고 걷는 거예요.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얘 단타 매도가 어디 나와요? 여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여기 올라올 때. 엄마니 가시죠, 그죠? 그럼 데모도 마찬가지고요. 예. 피보나치 그으면 피보나치 매매가 어렵지 않아요. 거기를
내려오는 거를 안 기다려서 그러는 거지. 예, 저는 그 어떤 것보다 제일 좋다고 보는데, 자, 고점에다 연결했죠? 이거 찍었다 그랬죠? 넘어가죠, 그죠? 그럼 얘는 매도가가 단타로 보면은 두 칸을 잡아요. 리코 본 사람 저밖에 없을 거예요. 예. 단연간 봤기 때문에, 수년간 봤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 위로 올라와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 위로. 여기 고점은 못 보더라도 여기는 기본적으로 넘어야 되는 자리가 있는 거죠. 최소로 넘어와야 되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자, 이것도 한번 볼까요? 하나만 더 보고 네, 넘어갈게요. 제가 이 설명드린 이유가 있거든요. 동국 RNS라는 거. 이게 상한가 쳤던 종목인데, 이게 이제 보통 일반인들은 저점을 잡으면 여기가 될 거예요, 여기. 물론 여기로 해도 상관은 없는데, 크게 뭐 다르진 않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고다 잡지 않고, 피보나치의 저점을 잡거든요. 피보나치 저점이 여기에요. 까만 선의 제 하단이 여기죠. 그럼 잡아요. 두 칸을 그어볼게요. 잡더니, 얘가 딱 0.38이, 여기는 약간 미달이고, 여기 와서 찍어버리죠. 그죠? 예, 그래서 찍고, 여기서 검은 선하고 노란 선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 매수가 타임이 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예. 이런 방식으로 제가 이제 단타매매 이제 기준양분 선애들은 눌림목을 잡는데, 근데 여기서 명확하게 기준이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여기 떨어졌다고 걸고 사는 거는 약간 좀 무리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지 받는 거를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그걸 만드셔야 돼. 그걸 찾아야 되는 방법을. 자, 예를 보면은, 한미글로벌이 이제 10월 7일날 대장짓 하면서 급등했을 때 보면, 피보나치 그거 볼게요. 여기에요. 제 기준에서는 여기입니다. 그거 놓고 보면, 자, 0.382 자리가 여긴데, 여기서 잠깐 멈추죠. 멈칫멈칫해요. 멈칫멈칫합니다. 지지 받으려고. 근데 제 기준에서는 여기서 노란선하고 검정선이 붙고 난 다음에 얘가 서로 교차가 안 일어나죠. 이렇게. 예, 이게 안 나오잖아요. 여기처럼 이렇게 벌어지는 게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얘는 매수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무너진 거지. 여기가 무너지면은 힘이 딸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매매를 안 하게 되는 거죠. 기준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일 관심 있게 볼게 세화 특수강이 맞는데, 세화 특수강이 분명히 맞긴 맞습니다. 시간에 갭이 좀 떴는데, 오늘 금요일날 이제 고가를 기준해 가지고 금요일 고가를 넘어가면은 뭐 상황은 좀 달라지겠지만, 이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놓고 보면 제 기준에서는 얘가 2만원이 와야 돼요. 그죠? 내일이든 모레든 와야 돼요. 고점을 넘어가지 않으면. 그러면 여기서 지지받는 흐름이 나왔을 때 이제 공략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자리는 여기가 맞는 거예요. 여기가. 근데 만약에 얘가 내일 다이렉트로 내려오면 좀 여기까지 내려 19,500m 내려오면은 내일은 좀 관망했다가 모레 보시는 게 낫고. 그래서 요거는 하여튼 저는 여기 오는지 내일부터 이제 계속 이제 지켜볼 거고, 그 다음에 타이밍 나오면 좀 전에 유신처럼 그런 자리가 나오면 이제 공략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아무튼 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내일 관심은 빅텍. 요새 또 핵실험 뭐 얘기 계속 나오죠, 그죠? 핵실험 뭐 금방 할 것처럼 5월 달에도 금방 할 것처럼 하다 결국 안 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그러면서 이거 올라온 건데, 얘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382 자리가 5,940원이요. 5,940원. 저는 여기 기다릴 건데, 정말 센 놈이면 여기 가겠지. 여기서. 여기. 6,070원. 여기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 갈 거냐, 아니면 여기까지 올 거냐, 이건데, 요거는 6,000원이 깨지면은, 6,000원 밑에면 이제 5일선이 좀 깨지는 건데, 이평선 신경 쓰지 말고, 이거는 이제, 어쨌든 방산주니까, 뭐, 그냥 그렇다고 보고요. 일단, 한미글로벌이라네. 세화 특수강을 보는 게 맞아요. 이걸 맞는데, 미리 말씀드리는 거는, 2만원에서 지지하는 흐름이 반드시 나오는 거를 보고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그 방법을 모르면은, 분할로 하시는 게 좋고요. 그럼 이제, 2만원에서, 19,000원 보시고요. 이게 왜 올라온지는 알잖아요. 다음 달에 사우디 왕세자 기대감이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근데 손절가 좀 넉넉하게 이제 21선하고 5일선하고 내일 골드코스가 나니까 18,300원 정도 이렇게 잡아놓고 보는 방법밖에 없겠죠. 그죠? 저는 여기 오면은 이제 돌아가는 거 보고 지지받는 거 보고 하면 되는데, 그 방법을 모르면은 그냥 걸어놓고 이렇게 사는 거 외에는 뭐 딱히 방법이 없겠죠. 그죠? 그래서 내일은 이렇게 두 개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수 흔들려도 너무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서 뭐 손절할 거나 뭐 그럴 건 아니잖아요. 그냥 어려워요. 이번 달은 또 어려울 것 같고, 다음 달 11월 2일 날 FOMC에서 뭐 또 좋은 얘기 안 나올 것 같고요. CPI 지표가 안 좋게 나왔으니까. 그리고 이제 11월 달에 또 CPI 지표는 11월 13일인가 또 이제 그때 발표할 거고. 그래서 이제 올해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많이 반등 나와봐야 뭐 정말 연말쯤 되면 한 뭐 추세 상단 정도, 이 정도나 오모 놓을까. 기대는 이제 내년 상반기에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음을 좀 비우고 보시는 게 좋고, 단기 매매 좀 하시면서 좀 시간을 좀 보내셔야 된다는 정도만 말씀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